안녕하세요, 한소훈입니다. 자, 또 엄청난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아자동차 K9 2021년형을 가지고 왔죠. 사실 근데 뭐 달라진 거는 많이 없어요. 뭐 실내에 새드 브라운 투톤인가 그래서 좀 더 밝은 색의 갈색 시트와 창문 열어 창문 닫아, 우리가 이전에 K5 리뷰 때 이야기했던 음성 인식 시스템 정도가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패키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키지를 묶어서 베스트 셀링카 무슨 패키지로 해가지고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저렴해졌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K9을 예전에 2019년형으로 한번 촬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옵션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깡통 K9을 리뷰했다면, 오늘은 21년형 풀옵션 K9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제네시스의 중간 사이라고 사실 보면 돼요. 물론 이 K9을 얘 포지션이 약간 G80보다는 위에, G90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좀 애매한 포지션을 넣어가지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대놓고 비교하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5.0 같은 경우에는 거의 9,3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으로 따지면 G80 풀옵션보다도 대략 1,000만원 정도가 비싸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5.0은 사실 G80이 아닌 G90과 경쟁을 해도 될 만큼 그런 가격대를 자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카더라일 수도 있는데, G80과 K9 이 두 차종의 실제 캐피탈로 차량이 출고됐을 때 오너들의 나이는 G80이 대략 5살 내지 6살 정도가 더 젊다고 합니다. 대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좀 약간 젊은 오너분들이 G80이 많은 반면에 G80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게 바로 이 K9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디자인만 놓고 본다면 기아자동차는 사실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어요. 플래그십 모델들은 약간 중하면서도 그런 클래식한 혹은 모던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야, 세련되다, 멋지다, 스포티하다 라는 느낌이 어울릴 정도로 매력적인 차라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21년형 K9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이 K9을 E 클래스와 5 시리즈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좀 더 어울리는 차는 E 클래스 5 시리즈보다는 사실 K9, G80 같이 국내 모델이 사실 더 어울려요. 들어가는 옵션들, 편의 기능들, 뭐 이런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는 그런 옵션들이 굉장히 좀 딱 알맞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독일 3사 차들 BM, E 클래스는 주행 성능이 진짜 단단해요. 왜냐, 독일 같은 뭐 유럽 도로들을 가보면 이런 그 약간 좀 펼쳐져 있고 고속 주행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출퇴근할 때 혹은 놀러 갈 때 하더라도 중후반 이상으로 좀 고속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도심에서 타기 때문에 편의 기능들, 이런 옵션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일 3사보다는 K9, G80 같은 차들이 이런 편의 기능 옵션들이 더 좋아서 사실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차량이 그랜드 플래티넘이라 해서 8,300만원짜리 옵션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차량인데요, 사실 8,300만원이면 웬만한 E클래스 5 시리즈 다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오히려 좀 더 비싼 금액을 자랑을 하는 거죠. 금액적으로 쌓아서 사는다기보다는 사실 도로 사정이라든지 혹은 주위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서 K9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분들의 시선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거래처를 가는데 BM이나 벤츠 같은 거 타고 가면 야, 너 좀 잘 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약간 밉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대비해서 많은 사장님들이 K9 조금 약간 그런 시선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K9을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후면부의 디자인은 우리 뭐 G80이 출시가 되면서 이 K9과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뒤에 뒷면의 디자인은 G80보다는 K9이 좀 더 멋지고 좀 더 중후한 느낌이 훨씬 더 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중후하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모던하다? 훨씬 더 깔끔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G80은 아직 나오면서 눈에 안 익어서 그런지 호불호가 조금 있는 디자인인 반면에 이 K9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보다는 좀 이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부분의 기아 자동차는 디자인에서 까이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K9도 역시 플래그십 모델 치고는 굉장히 젊고 굉장히 예쁘다라고 저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트렁크 공간은 우리가 여기 뭐 짐을 실어 놓긴 했는데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이 국산 플래그십 모델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플래그십 모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골프백 4개랑 보스턴백 4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이제 아는 분끼리 이제 한 차로 4명이 같이 골프백을 싣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에 백 4개와 보스턴백 4개가 들어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K9과 뭐 G80은 들어간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가죠. 이게 희한하게 K9 젊은 오너분들이 많다고도 했잖아요. 근데 젊은 오너 그리고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뭐 리스사 이야기긴 한데 대부분의 G80은 조금 앞좌석이나 이런 운전 쪽에 옵션을 많이 넣는 반면에 K9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옵션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공간은 되게 여유로워요. 좀 아쉬운 게 이 시트가 생각보다 뒷좌석이 조금 딱딱한 편이긴 합니다. 조금 더 푹신푹신하고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뒷좌석에 굉장히 좀 잘 세팅이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뭐 여러가지 뭐 편의 기능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 충전이 무선 충전이 되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요. 이쪽을 모니터를 통해서 앞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쉬운 게 G80은 이게 터치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K9은 이쪽이 터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 이걸 터치로 안 해놨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게 합니다. 운전석으로 한번 가보죠.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얘가 세틴 브라운인가 그래가지고 2021년형부터 적용이 된 컬러라고 합니다. 얘인가? 지금 감각 기가민가한데 이 브라운 계통이라고 해요. 플래그십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무난하게 검은색의 시트를 선택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 따라서 좀 화려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실내 컬러를 좀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에서도 이번에 K9이 21년형이 나오면서 조금 더 화사한 색을 한번 추가해보자, 좀 더 튀는 색을 한번 추가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이런 걸 좀 넣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요, K9 오너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실제로 시승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편안한 부분이 바로 이 기아 노브 이 그립감이에요. G80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손에 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K9 이 기어 노브 요거는 딱 손에 한 손을 딱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고요, 작동했을 때 그 느낌도 좋아서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그 K9 오너분들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디자인이 되게 심플하면서도 멋져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K9은 좀 이렇게 젊으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좀 잘 살렸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고 클래식한 느낌도 좀 들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 K9은 그 G80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그 실내에 있는 인테리어 버튼들이 G80보다는 좀 더 손이 좀 덜 가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버튼들을 눌렀을 때 약간 설명하긴 애매하지만 조금 이렇게 손이 잘 가는 그런 편안함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G80은 진짜 딱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대도 그 위치에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작동했을 때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K9은 좀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안 가요. 물론 이게 제가 몸에 안 익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번 시선을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누르고 할 정도로 조금 손에 안 간다는 거는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간단하게 한번 둘러봤으니까 시승을 통해서 과연 어떤 느낌 3.8 K9을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K9은 색깔이 확실한 차이기도 합니다. 뭐 얘기하는 것도 딱 봐야 될 포인트가 딱 명확해요.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편하냐,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K9은 살짝 바뀐 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살짝 편의 기능 옵션들이 추가됐다, 그리고 가죽 색깔, 그리고 그릴이랑 뭐 휠 정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승차감이요, 정말 이 K9은 탈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부드러운 것 같아요. G80은 살짝 그 타이트하고 약간 좀 단단하다, 저속에서 해서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G80도 부드러울 때는 또 굉장히 부드럽지만 그런 필요할 때는 좀 탁탁하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 K9은 G80보다는 그런 스포티한 느낌 혹은 뭐 좀 단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딱 그냥 전형적인 그 사장님들의 차 라고 느껴지는 게 확 옵니다. G80은 살짝 그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오히려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K9은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타면 탈수록 느끼지만 정말
조용합니다. 근데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또 스포티한 느낌도 있어요. 이 모드 자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포트 모드를 두면 이 시트가 내 몸을 좀 잡아주게 이렇게 좀 머물어지고요. 반응 자체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됩니다. 핸들이 좀 더 묵직해지고 악셀 반응도 되게 민감하고 살짝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죠. 보통 일반 모드에서의 악셀을 밟으면 좀 한 템포 느리게, 플래그십 모델들이 다 그래요. 악셀을 밟으면 그 바로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부드럽고 힘있게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이 K9도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좀 반응 자체를 빠르게 이게 바꿔놓은 그런 느낌이 확 들게 세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얘 타고 얼마나 스포츠 모드를 좀 달리겠냐마는 그래도 그런 느낌 자체도 들어가 있어서 3.8에 걸맞게 그런 좀 타이트하고 파워풀한 주행도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K9이 확실히 뭐 2021년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있지만 더 편해지고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각 모드의 변화가 좀 뚜렷해서 이제 그런 스포티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K9을 선택해도 답답하거나 아 이거 그냥 할배차야 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자, 내려서 간단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가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 K9을 한번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뭐 편의 기능들이 더 들어가고 옵션을 셀렉터 모시기 패키지로 묶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국산차에서 가장 매력적인 차를 꼽으라고 하면 후보군 중에 하나로 포함시킬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아 자동차의 가장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아 자동차의 모든 기술력과 감성들이 들어가 있고요. 경쟁 모델인 G80과 G90 사이를 살짝 메우는, 혹은 G80과 G90을 좀 싫어하면서 나는 좀 다른 차를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8,300만 원이 금액이 될 정도로 금액적인 게 싼 차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독일 3사를 선택을 할지 K9을 선택할지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독일 차보다는 약 반 정도 이상 저렴한 유지비가 한 몫을 하고요. 물론 주행이나 좀 브랜드의 가치, 브랜드의 감성, 솔직히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브랜드의 가치와 탄탄한 주행감이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K9이 아닌 BMW와 벤츠를 사는 게 맞고요. 나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좋고 조금 더 크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옵션이 많은 편안한 차가 최고야 라시는 분들은 독일 3사보다는 옵션이 좀 더 빵빵하고 가성비가 좀 더 훨씬 좋은 K9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K9급 정도 되려면 E 클래스 5 시리즈를 경쟁하는 게 아니라요, S클래스 정도 되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S클래스에서도 없는 옵션들이 좀 몇 개 있긴 해요. 음성인식, 우리가 잘 안 되긴 했지만 음성인식,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벤츠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칭찬해 줄 만하고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리뷰한 K9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우바! 우리 K5 때 봤던 것처럼 음성 인식을 통해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디 길을 안내해 달라든지, 창문이 만약에 이렇게 다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핸들에 보면은 사람이 말하는 표시가 있어요. 이걸 딱 눌러요. 네, 말씀하세요. 창문 다 닫아줘. 장모님에게 전화를 연결. 야, 장모님한테 전화를 왜 해?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문 닫아줘. 장모님에게. 그냥 제가 닫아야죠. 뭔 꺼져. 잘 못 들었습니다.